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함수 컴포넌트라고 하죠. 지금 이 함수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이 함수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들이 매번 한 번씩 화면이 그려질 때마다 실행이 되는 거를 이제 함수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거 작성하는 동안에 계속 HTML만 다뤘지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좀 열어볼게요.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열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자, 콘솔 로그를 찍어가지고 저기에 그 결과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할 건데 콘솔 로그 해가지고 여기 이제 렌더링이라고 이렇게 찍어 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렌더링 화면을 한 번씩 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아래 렌더링이라고 찍히는데 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은 지금 상태가 바뀌면서 여기 값이 바뀌게 됐는데 그때 요 밑에 보시면은 렌더링이라는 요런 내용이 출력이 한 번 더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뺄 때도 화면은 바뀌죠. 그러니까 렌더링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 이제 계속 버튼 클릭 이벤트에서 같이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묶여가지고 표시가 되게 됐는데 눌러보면 이제 저기에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화면이 그려질 때마다 이제 이 렌더링이라고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건데 자, 지금 그러면은 지금 함수의 시작 부분이 여기고 자, 끝나는 부분이 이제 여기이고 그런 다음에 이 함수가 매번 실행이 되면서 화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자 매번 그려지는 건데 바뀌는 건 이 부분밖에 없는데 이게 함수가 통째로 다 실행이 되면은 좀 낭비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리액트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요 엘리멘트 쪽으로 와가지고 화면 이걸 보게 되면은 자 변경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밑에 따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화면상에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한 다음에 가격 밑에 있는 버튼 그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클릭을 했을 때 이거 잠깐만요.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태그들이 있어요. 저 반짝반짝거리는 태그들이 화면에 다시 그려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부분이 얼만큼 바뀌어서 어떻게 화면을 다시 그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리액트가 명확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이 뒤에 이제 리턴을 하는 부분, 이 돔을 그리는 부분은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그리지 않고 변경되는 부분들만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바꿔줍니다. 이건 이제 리액트가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 썸 해가지고 이 계산하는 식을 넣어놨는데 이거는 돔을 그리는 부분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매번 실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상태가 모두 가격에 관련된 상태밖에 없어요. 여기에 다른 상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상태들이 없으니까 이게 당연히 매번 그려진다고 해도 뭐 그렇게 손해가 날 만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상태가 변하면 당연히 가격이 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다른 작업들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메뉴, 그러니까 이 상태가 가격에 대한 것들 외에도 다른 상태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로 인해 화면에 변화가 생겨도 무조건 가격 계산을 다시 하게 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가지고 자,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른 상태들이 추가가 되면은 가격이랑 상관이 없는 변화에도 무조건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해도 지금 얘는 이제 완전히 만들어졌어요. 완전히 동작을 하고 크게 기능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외로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뭐 만들어진 제 사이트를 보다 보면은 좀 그냥 당장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실제 운영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는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코드를 더 개선해보자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use memo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use state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기본값이 들어가고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함수 하나와 배열 하나 이렇게 총 두 개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함수는 화살표 함수여도 되고 일반 이런 함수여도 됩니다. 자, 화살표 함수를 쓰면은 이런 축약식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한 줄로 표현하는 한 줄짜리 함수에 대한 사용도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제 보통 화살표 함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저는 다양한 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일반 함수를 넣어볼게요. 일반 함수를 넣어서 해보고, 유즈 메모는 이게 이제 그냥 이런 그 함수를 넣어서 함수에서 리턴하는 값을 이제 말 그대로 기억해두는 메모라이즈 하는 기능인데, 이 유즈 메모라는 걸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배열들을 가지고서 얘가 그 동작하는 타이밍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의존성이 있는 값들이라고 해가지고 디펜던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는 에스프레소하고 아메리카노하고 라떼의 세 가지 값이 변동될 때에만 얘를 계산해서 기억하겠다라는 내용의 코드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유즈 메모를 위에 임포트를 안 했어요. 유즈 스테이트 한 데다가 유즈 메모도 이렇게 임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택 블리츠가 이런 자동 완성 같은 거를 좀 아주 잘해주진 않아서. 자, 그러면은 지금 결과는 어차피 똑같은데, 자, 결과는 지금 똑같은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 use 메모 안에 있는 이 함수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요 세 개의 상태가 변할 때, 변경이 있을 때에만 이 use 메모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다른 상태들이 추가가 되면은 이제 이게 변동이 안 된다는 얘긴데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좀 굳이 이제 화면에 필요하진 않지만 그냥 좀 기능 테스트용으로 타이머라는 상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타이머라는 상태를 하나 만들어서 자, 요 코드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유지 팩트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알고 계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유지 팩트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나중에 설명할 때 그때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셋 인터벌을 이용을 해서 1초마다 한 번씩 타이머를 좀 증가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화면을 계속 뭔가 갱신을 좀 시키려고요. 일부러.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음, 접속 후 타이머 초가 지났습니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놓으면 이제 계속 초가 이렇게 변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콘솔에 아까 제가 렌더링 하는 거 지워놨는데 여기 렌더링 로그 다시 찍어보면은 얘가 이제 화면이 1초마다 한 번씩 렌더링이 될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해놓으면은 무조건 1초에 한 번씩 렌더링이 됩니다. 1초에 한 번씩 렌더링이 되면서 얘가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렌더링이 찍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유즈 메모 안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제가 자, 썸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를 찍으면 지금 렌더링은 1초마다 한 번씩 되는데 자, 클릭을 했을 때에만 중간에 이렇게 썸이 나와요. 만약에 이 유즈 메모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은 1초에 한 번씩 이 합산을 다시 계산을 하겠죠.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할 거고. 근데 사실 1초에 한 번씩 그냥 저 수식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무거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계산을 한다고 해도 실상 그렇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에 대한 실제적인 수량이 변할 때에만 계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걸어서 최적화를 시킬 수 있고, 그럼 이 방법이 이제 언젠가 좀 유용하게 필요한 상황에는 정말로 이제 최적화를 하는데 사용이 더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지금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런 이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상태가 변화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카페 메인 페이지도 있고요. 소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문하는 페이지도 있고, 이런 사이트를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중간에 잠깐 까먹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정말 성실하게 Next.js는 여기에 대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계속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사이트가 실제로 게시가 된다고 하면 이 사이트는 어, 굉장히 검색에 잘 노출이 되는 그런 사이트가 될 것이고요. 몇 가지 이제 실제 동작에 대한 부분들 말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에도 콤마 좀 찍어주고 싶어요. 콤마 같은 경우에 찍는 그 세 자릿수마다 콤마 찍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자 인터내셔널 패키지 안에 넘버 포맷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자, 이 넘버 포맷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포맷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포매터라는 애를 이용을 해서 자, 이 포매터에 포맷이라는 함수 안에 이 썸을 넣으면은 이제 그 국가별로 저 콤마 찍는 거에 대한 위치들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세 자릿수마다 찍지만 그 묘한 위치에 찍는 국가들이 또 있어서 이거는 아예 이제 이런 국제화 라이브러리 안에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찍으면은 자 이렇게 세 자릿수에 잘 찍을 수가 있고 또 엄청 많이 주문을 해가지고 자릿수가 늘어나도 잘 대응이 되고 이거 제가 지금 100만 원까지 올릴 자신은 없지만 100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에도 콤마가 잘 나오게 되겠죠. 100만 원을 보고 싶으면 라떼 값을 3만 원으로 올리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굳이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봤습니다.